우리가 또 주위에서 보면 그 어려운 고시 공부를 준비하다가 몇 번을 해도 안 돼서 떨어져서 결국은 또 그 삶 자체를 또 마감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보거든요. 사실 이렇게 실패, 또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을 때의 그 어떤 아쉬움과 실망감을 이긴다는 게 쉽지만은 않은데요. 혹시 이렇게 유려하게 말씀을 주시는 스님께서도 이런 좌절과 패배의 경험이 있으실까 문득 궁금해집니다. 아유, 뭐 저는 사실 제 본명이 이루성자잖아요. 예. 이루성자의 참진자인데 제 의사 선생님께 그 본명을 받았을 때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은사 선생님 그 법명을 받기 전 굉장히 어린 나이지만 대한민국의 고등학생을 살면 걸쳐야 되는 입시에서 저는 사실은 이제 처음에 실패를 했어요. 그 실패의 그 경험을 이렇게 돌아봤을 때 은사 선생님 법명이 이루성자를 주면서 얼마나 기뻤던지 이제는 실패 없이 가겠구나. 교수님이 나를 알았나? 특히 대학에 시험 치는 과정 속에서 제가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어떻게 아시고 이제 앞으로 인생에는 실패하지 말고 다 되란 뜻에서 이루성자를 주신 거 아닌가. 굉장히 그 글자 하나에도 저는 내심 기뻤었는데 그 기쁨을 준 이유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첫해 고3 때 원하는 대학을 이제 시험을 쳐서 실패를 했어요. 실패를 하고 나니까 그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정확히 기억나는데 12월 27일 날 부산에서 출발을 해서 제가 잘 아는 선배 한 분, 고등학교 선배 중에 지리산을 6번 왕주한 선배를 찾아가서 삼고초려해서 이제 나의 가이드를 쓰시오 하고 사실은 제가 지리산을 올라갑니다. 그때 느낌은 천왕봉에 올라가서 딱 새해를 봐야 내가 뭔가 이렇게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그 의지가 꺾이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억지로 해서 그 천왕봉을 올라가는데 입구 중산리를 통해서 올라가는데 입구에서부터 눈이 왔어요. 정말 입구에서 눈이 왔는데 지금의 온 국민이 등산복을 입고 다니는 세대지만 네. 그 당시에는 뭐 그러지 않았잖아요. 제가 복장이 뭐였냐면 청바지였고 위에는 이제 파카 일명 그리고 신발이 앞권이었어요. 신발이 뭐냐면 유명 메이커의 테니스화였어요. 정말 잘 미끄러지는. 예. 이제 그거를 신고 저희 선배는 그래도 등산을 많이 갔으니까 등산복하고 배낭까지 메고 이제 둘이 배낭을 하나씩 메고 등산화를 신고 올라왔어요. 네. 근데 대한민국 고3이 운동을 안 하잖아요. 체력장 이후는 운동을 하지도 않지만 한 번도 6개월간 운동을 하지 않다가 갑자기 지리산 올라가니까 뭐 어떻게 되겠어요. 2시간 만에 이게 다리가 퍼지는 거예요. 다리가 퍼진 건 둘째 치고 눈이 오니까 이 청바지 다 얼어붙는 거예요. 그렇죠. 얼어붙으니까 이게 나중엔 그 발을 한번 드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딱딱하게 굳어서. 그렇죠. 얼어 청바지 물기를 다 먹으니까. 그리고 이제 최고가 그 유명 메이커의 테니스화 다 찢어지더라고요. 찢어지고 이게 밑이 너무 부드러우니까 바위를 못 찝는 거예요. 눈이 오는 바위. 그래가지고 이제 손수건을 잘라서 이렇게 묶었어요. 그래도 중턱이 뭐예요? 3분의 1까지 가는데 벌써 오후 2시인가가 됐는데 그 눈이 온 지리산의 오후 2시는 이미 해가 지더라고요. 그때 저희 선배가 가다가 갑자기 제 배낭 하나 메고 퍼졌으니까 두고 가다가 제 탁 돌아서면서 제 멱살을 잡는 거예요. 멱살 잡으면서 한마디 지금부터 따로 가자 그러시더라고. 당신은 지금부터 뛰어가면은 산장까지 갈 수 있는데 너는 무조건 못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너 때문에 내가 늦으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 결정하자 하더라고요. 내려갈 건지 각자 가든지. 네. 그 멱살을 잡는데 그때 이제 제가 처음으로 좀 제 자신을 좀 여실하게 봤던 시간인데요. 테니스화, 청바지는 다 얼었고 이미 찢어졌고 그리고 운동 안 해가지고 완전 퍼져 있고 그런 제 얼굴이 이렇게 쭉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그 천왕봉 위에서 새해를 봐야 된다는 그 생각이 그렇게 강했지만은 그 당시에 그런 제 얼굴을 딱 보는 순간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왜냐면 딱 그때 쓰는 순간 내가 준비가 안 됐구나. 내가 그 첫 시험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원하는 게 있었구나. 그래서 그때 딱 느낀 게 내가 고집이 셌구나. 아, 내가 이게 신념인 줄 알았는데 하나도 준비가 안 된 놈이 목적만 있다 보니까 이게 고집으로 돼서 신념이 아니구나. 그 생각이 진짜 정말 그 찰나처럼 드는데요. 너무 기뻐서 그 선배를 보고 내려가자고 그랬어요. 이미 깨달음을 얻으신 거죠. 그 거기서. 내려가는데 네. 그 발걸음이 제가 지금 생각했을 때 아니 보통 올라가야 기분이 좋은데 내려가는 그 발걸음이 그렇게 저는 행복하고 좋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가끔 어떤 젊은이들이 과정에서 자기가 부족하고 능력 안 되는 모습 보고 좌절에 빠지는 걸 좀 굉장히 야단칩니다. 너는 그럼 네 자신을 받아들인 게 아니다. 정말로 네 스스로가 안 될 만큼 준비가 안 된 걸 아는 자는 그게 불행하지가 않다. 인생 살아가면서 내가 무엇을 해서 안 되는 거고 지금 안 될 수 있는 자기를 아는 것이 살아가면서 얼마나 중요하고 그게 얼마나 큰 행복인 줄 아느냐. 일단 그래 받아들이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이 과정에서 얻어지는 자기 모습을 마주하는 것. 많은 젊은이들이 과정의 실패라는 것에 대해서 뭐 어머니나 말이 있지만 그거는 자기 실패에 대한 자기의 현실의 모습을 여실하게 인정하지 않는 자에게는 성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절대 성공의 어머니가 되지 않죠. 그냥 그거는 핑계의 무덤이 되지. 대부분 다 회피하거든요. 두렵고 자기 현재의 모습을 보는 게. 그런데 과정에서 겪을 때 나오는 자기의 모습, 그것을 받아들이는 힘이 생기고 정말로 본다면 이제 내일 아침에 다시 일어나서 그거를 다시 보완하고 해낼 수 있는 일을 찾을 거예요. 고시공부도 마찬가지죠. 떨어질 수 있어요. 고시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공부를 그만큼 안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면 자기 스스로가 새로운 방향을 갈 수도 있는 그 기회를 그 과정에 있는 자기를 안 만나고서야 어떻게 바꾸냐 이거예요. 그러면 다 그냥 대충 인생 끌려가는 데 끌려가 버리면 남들은 제 발에 힘주고 가는 사람이고 나는 그냥 끌려간 사람이면 도착해서 그렇게 허무할 거예요. 도착해서는 더 이상 가지 못할 거예요. 그냥 거기서 쓰러져 버리든지 그냥 거기서 맴돌든지. 그래서 저는 과정에서 만나는 자기 자신의 모습, 그것이 진정한 성공을 이끄는 어머니와 같은 그러한 기회를 줄 것이지, 과정 없는 과정에서 비껴간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는 모습은 저는 얻을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스님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요. 결국은 과정을 통해서 자신을 발견한 사람만이, 자신을 마주한 사람만이 성공에 더 한 발짝 다가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 과정을 통해서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했다면 원하는 바를 다 이루지는 못하더라도 아쉬움은 있겠지만 후회는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